여러분, 진짜 열심히 사는데도요? 이상하게 인생이 안 빨라지는 느낌 있으시죠?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은 그대로고 통장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도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불안해서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뉴스, 금리, 환율, 차트, 커뮤니티, 결국 머리만 뜨거워지고 손은 더 흔들립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급해집니다. 이번엔 꼭 한 번에, 이번엔 꼭 만에, 그래서 레버리지를 올인에 가깝게 써버립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식이 없다는 겁니다. 공식이 없으면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는 투자 도구가 아니라 감정 증폭기가 됩니다. 오늘은 그 감정 게임을 끝내고 레버리지를 공식으로 굴리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맞히는 방법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결국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무는 집중, 더하기, 절제, 시간, 분산, 곱하기. 여기서 QLD, TQQQ는 공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공식을 증폭시키는 가속 페달입니다. 가속 페달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이 밟으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률 얘기보다 먼저 생존 구조부터 잡겠습니다. 1부, 집중. 투자의 집중은 종목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집중을 종목으로 착각합니다. 이 종목 맞히면 된다. 이 테마 타면 된다. 여기만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불을 만드는 집중은 그게 아닙니다. 불을 만드는 집중은 내가 시장에 꾸준히 넣을 수 있는 돈, 이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QLD, TQQQ는 시간이랑 궁합이 좋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복리 위에 레버리지가 얹히면 진짜 속도가 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 시간까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현금 흐름이 약해서입니다. 생활이 빡빡하면, 조정이 오면 버틸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으면 결국 팔게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때부터 독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의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나는 차트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꾸준히 공급하는 사람이 되겠다. 월급이든 사업이든 내 본업의 성장, 내 자격, 내 스킬, 내 포지, 이쪽에 집중이 먼저입니다. 투자는 그 집중의 결과를 증폭시키는 장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70%가 결정됩니다. 2부, 절제. 레버리지의 생명줄은 도파민 차단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제일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닙니다. 내 손입니다. 내 손이 왜 움직이냐? 도파민 때문입니다.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내리면 불안해서 팔고 싶고, 다시 오르면 후회해서 쫓아가고, 이런 감정 회전이 돈을 녹입니다. 절제는 철학처럼 들리지만 레버리지에서는 규칙입니다.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장을 맞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행동만 지킵니다. 통제 가능한 것만 통제하셔야 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은 저축률, 매수 규칙, 비중, 현금 쿠션, 점검 빈도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은 내일 나스닥, 다음 발표, 커뮤니티 분위기, 누가 뭐라 하느냐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절제는 통제 불가능한 것을 내려놓는 기술입니다. 3부, 시간. 시간은 아군이지만 버틸 구조가 먼저입니다. 시간은 장기에서는 내 편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시간이 내 편이 되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버틴다는 말은 정신력으로 참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조로 버틴다는 뜻입니다. 조정이 와도 자동으로 굴러가게, 불안해도 손이 덜 나가게, 규칙으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정이 오면 마음이 갑자기 단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의지가 아니라 장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4부, 분산. 분산은 수익을 깎는 게 아니라 퇴장을 막는 겁니다. 분산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레버리지에서 사고가 납니다. 분산은 수익을 깎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퇴장을 막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게임 오버가 나지 않게 하는 방탄조끼입니다. QLD, TQQQ는 전장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미친 가속이 붙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정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분산은 레버리지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레버리지 총비중 상한을 둡니다. 현금 쿠션을 둡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몸통으로 옮깁니다. 여기서부터 실전입니다. 이제 공식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숫자와 룰로 내려가겠습니다. 실전 플랜, QLD, TQQQ 운영 구조. 첫째, 생존 세팅부터 합니다. 비상자금은 최소 3개월치, 가능하면 6개월치로 잡습니다. 이건 투자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는 돈입니다. 이게 없으면 조정 때 팔게 됩니다. 팔면 레버리지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남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자동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다음날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자동이 되는 순간 절제가 쉬워집니다. 사람은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이깁니다. 둘째, 포트폴리오 뼈대를 먼저 정합니다. 제가 예시로 두 가지 모델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구조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본형, 레버리지 총합 30% 모델입니다. 현금 20%, QQQ 50%, QLD 20%, TQQQ 10%. 이 구성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조정이 와도 퇴장하지 않는 구조. 현금은 탄약이고, QQQ는 몸통이고, QLD는 가속이고, TQQQ는 엔진이지만 비중을 작게 잡아 치명타를 막습니다. 공격형, 레버리지 총합 40% 모델입니다. 현금 15%, QQQ 45%, QLD 25%, TQQQ 15%. 여기서도 상한이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비중이 올라갈수록 내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총합 40%를 넘어가는 순간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손이 흔들리지 않게 매수와 매도 룰이 더 강해야 합니다. 셋째, 매수 룰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행동 자동화입니다. 기본 매수는 월 1회로 고정합니다. 월급 다음날 자동 매수. 그날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삽니다. 무엇을 사느냐? 목표 비중보다 부족한 쪽을 삽니다. 예를 들어 QLD 목표가 20%인데 실제가 17%면 그달은 QLD를 우선으로 삽니다. 이게 리밸런싱의 힘입니다. 시장을 맞히지 않아도 나를 좋은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추가 매수는 현금 탄약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단순해야 합니다. 조건이 복잡해질수록 해석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갈수록 감정이 들어갑니다. 추가 매수 조건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기준은 QQQ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본주 기준으로 잡아야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조건 1.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현금의 3분의 1을 사용합니다. 이때 매수 대상은 기본형이면 QLD 위주, 공격형이면 QLD와 TQQQ를 섞되 TQQQ는 절반 이하로 제한합니다. 조건 2. QQQ가 21선 아래에서 2주 이상 머물면 현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QLD가 중심, TQQQ는 양념. 조건 3. 마지막 3분의 1은 남깁니다. 이 마지막 탄약이 있어야 여러분이 공포장에서도 버팁니다. 사람은 돈이 없을 때 공포해지고 돈이 남아있을 때 공포를 견딥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 하나를 넣겠습니다. QQQ가 201선 아래에 있을 때는 TQQQ 신규 매수를 멈춥니다. 그때는 QLD나 QQQ로만 천천히 갑니다. 왜냐, 하락 추세에서 TQQQ를 계속 태우면 반등이 와도 회복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나옵니다. 넷째, 매도 룰 수익을 현금과 몸통으로 옮겨야 진짜 부과됩니다. 레버리지의 수익은 달콤합니다. 문제는 그 수익을 레버리지에만 두면 언젠가 다시 토해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는 수익 실현이 아니라 방탄조끼 강화입니다. 룰을 단순하게 잡겠습니다. 룰 1. TQQQ가 내 평균 매수가 대비 30% 이상 수익 구간에 들어오면 보유 수량의 20%를 매도합니다. 룰 2. 그 매도금의 절반은 QLD로 옮깁니다. 룰 3.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 한 세트가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수익이 쌓일수록 몸통이 두꺼워지고 현금이 늘어나고 다음 조정에서 더 유리해집니다. 즉, 수익이 수익을 낳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상한을 하나 더 두겠습니다. TQQQ 비중이 목표보다 5%포인트 이상 커지면 목표 비중까지 자동으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10%인데 16%가 되면 10%까지 줄입니다. 이게 분산의 실제 모습입니다. 올랐을 때 줄이는 사람이 조정에서 살아남습니다. 다섯째, 점검 빈도, 절제는 여기서 완성됩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내 감정입니다. 감정 비용은 숫자로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점검 빈도를 룰로 정하셔야 합니다. 가격 확인은 하루 1회로 제한합니다. 리밸런싱은 월 1회로 고정합니다. 추가 매수 조건이 발생했을 때만 예외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트가 내 감정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행동을 조종하게 됩니다. 현실 예시, 월 투자금이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신다고 해보겠습니다. 월급 다음날 자동 매수로 기본 비중을 채웁니다. 그 다음은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규칙대로만 한다는 뜻입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준비해둔 현금 탄약의 3분의 1을 씁니다. 21선 아래가 길어지면 또 3분의 1을 씁니다. 마지막은 남깁니다. 상승으로 돌아서면 TQQQ가 수익 구간에서 일부 매도되고 그 돈이 QLD와 현금으로 나뉘고 다음 조정 때 다시 쓰입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여러분은 시장을 마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공식만 지키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 레버리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째, 생활비가 불안한데 레버리지 비중을 크게 잡는 것. 이건 거의 무조건 손이 흔들립니다. 둘째, 하락 추세에서 TQQQ를 계속 몰아넣는 것. 특히 201선 아래에서 이 행동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수익이 났는데도 끝까지 들고만 있는 것. 레버리지는 일부를 몸통으로 옮기는 순간 진짜 무기가 됩니다. 넷째, 규칙을 자꾸 바꾸는 것. 규칙이 바뀌면 그건 규칙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일관성이 수익률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마무리, 결국 이기는 사람은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QLD, TQQQ로 부자가 되는 길은 더 많이 마치는 길이 아닙니다. 더 오래 버티는 길입니다. 집중은 내 현금 흐름과 본업에 두고, 절제는 내 행동에 걸고, 시간은 내 편으로 만들고, 분산은 퇴장을 막습니다. 이 위에 QLD, TQQQ를 올리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오늘부터 질문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QLD가 오를까요? TQQQ가 오를까요가 아니라 나는 이 구조대로 움직이고 있나? 나는 절제와 분산으로 퇴장을 막고 있나? 나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나? 이게 되는 순간 레버리지는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칼이 아니라 인생을 앞당기는 도구가 됩니다.